바른 사과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작은 다툼이나 의견 대립에 있어 다툼이 생길 때 화해의 의사표시로 잘못한 것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대에게 나쁜 습을 키워주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또 사과를 했음에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스승님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때로는 이렇게 의견 마찰이 올 수도 있고, 또 소통 마찰이 올 수도 있고, 대화 마찰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상대에게 불쾌함을 전할 수도 있고 불쾌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내가 잘못한 걸 느끼고 상대한테 이제 사과를 합니다. 사과를 했는데 상대가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받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하면 다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 환경을 피하고자 형식적으로 그래 미안해, 그래 내 잘못이야, 이렇게 단편적으로 사과하는 게 있고,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면서 이러저러 했는데 이러저러한 사실이 내가 부족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내 생각이 부족했고 내 방법이 부족했고 내 말하는 투도 참 부족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못한 걸 느끼기 때문에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 그리고 우리 한번 잘 풀어보자. 진심을 다해서 사과를 하게 되면 10명 중에 8명은 다 받아줍니다. 근데 부부지간에도 그 장면을, 그 환경을 피하려고 그래 미안해, 봐봐, 바가지 긁는 게 귀찮으니까 그래 미안해,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응? 그러면서 이렇게 형식적인 사과를 하면 여러분 받아주고 싶을까요? 안 받아주고 싶지요. 남편이 부인한테 사과할 때도 진심을 담아서 하고, 또 부인이 잘못했을 때 진심을 담아서 사과하면 받아줍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잘못한 거 알면서도 사과는 하기 싫은데, 사과는 해야 되겠고, 사과는 하기 싫은데 사과하는 것이 너무 자존심 상하고, 응? 그리고 사과를 안 하자니 싸움이 길어질 것 같고, 또 사과하자니 자존심 상하고 열받고, 그리고 사과하면 내가 큰 약점이나 생기는 것 같고, 이런 심리가 깔려 있어서 부부지간이든 형제간이든 친구간이든 동료간이든 선후배간이든 사과를 형식적으로 할 때가 있다. 그러면 상대는 그 기운을 느끼기 때문에 못 받아주는 겁니다. 근데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면 10명 중에 7, 8명은 다 그걸 느끼면서 받아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한두 명 정도는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진심을 다해서 풀어주고 진심을 다해서 사과했는데 자기 고집대로, 그 옹졸한 고집대로 그냥 탁 붙잡고 있는 거야. 그 옹졸한 고집대로 붙잡고서 안 풀어주는 거예요. 막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는 거 알면서도 일부러 튕기치는 거야. 거부하는 거야. 마치 거부하면 자존심이라도 세우는 것처럼, 응? 이렇게 고의적으로 이렇게 거부하거나 튕기치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사과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안합니까? 속도 상하고, 그리고 사과하고 나서도 후회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을 겪었다면 후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혹시나 잘못을 해서 진심을 다해서 사과했다. 그런데 상대가 모자라서 받아주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진심을 다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는데 상대가 안 받아주게 되면 모든 탁한 기운이 전부 그 사람한테 갑니다. 나는 탁한 기운도 정리되고 나쁜 운도 정리되고 액땜 작용도 하고 모든 이 잘잘못의 탁한 기운은 전부 그 사람한테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온팡 뒤집어 써서 그 과보를 반드시 겪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한테 깊이 사과할 일이 생기든 어떤 사람한테 망신을 당하든 어려움을 겪든 힘든 일을 겪어서 사과 안 받아준 거 10배 이상으로 고통을 받는다. 상대가 진심으로 사과를 했는데 내가 안 받아주면 그 탁한 기운을 내가 받게 되고 내가 진심으로 상대에게 사과를 했는데 상대가 안 받아주면 그 탁한 기운은 전부 상대한테 간다라는 거예요. 이건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건 상대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거나 가족에게 큰 피해를 주었거나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부모를 피해를 준 원수라든가 가족에게 막 치명적 피해를 준 원수라든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피해를 줘서 한마디 사과로 해결되지 못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한마디 사과한다고 해서 풀릴 수가 없지요. 그런 중대 사항 아니고서는 진심으로 사과할 때는 받아주고 푸는 게 맞다. 그래야 내 기운도 맑아지고 상대 기운도 맑아지면서 그 문제점이 해결이 된다. 근데 내 자존심, 내 고집 때문에 상대가 진심으로 사과하는데도 자꾸 반발심을 가지고 대하게 되면 그 결과는 다 그 안 받아준 사람이 뒤집어 쓰게 되며 결과가 안 좋아진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면서 씻지 못할 상처를 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씻지 못할 죄를 진 일, 씻지 못할 아픔을 준 일, 이런 일은 한 번의 사과로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씻지 못할 정도로 잘못을 했을 때는 한 번의 사과로서 상대가 다 받아주기를 바라는 건 무리예요. 예컨대 남편이 바람을 펴가지고 부인한테 엄청난 상처를 주었어요. 이제 부인이 알게 된 거죠. 어떤 여자랑 살림 차리고 어떤 여자랑 바람 피고 심지어 애까지 낳았다고 합시다. 그게 씻을 수 있는 상처가 아니잖아요. 정말 세컨드를 거느리다 못해 애까지 낳았어. 이렇게 큰 상처를 주었다고 합시다. 부인한테. 그런데 남편이 가가지고 부인한테 무릎 꿇고 빌면서 나 애기 낳은 거 용서해줘. 나 바람 핀 거 용서해줘. 응? 나 세컨드 데리고 산 거 용서해줘. 이렇게 한마디 사과로 풀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때는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 가슴에 한이 녹아내릴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한이 녹아내리지 않을 때는 다른 방법도 물론 택해야 되겠지만 그 아픔의 한이 녹아내릴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반대 입장이라도 마찬가지다. 근데 자기가 정말 씻지 못할 큰 죄를 지어놓고 큰
큰 상처를 주어놓고, 정말 용서받기 어려울 정도로 아픔을 주어놓고 한마디 사과, 진심의 사과, 한마디 사과로서 풀기를 바란다는 건 그 또한 모순과 욕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분별을 잘하라고 이 얘기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과로 풀 수 있는 일이 있고, 깊고 깊어서 한마디 사과로 풀 수 없는 사과가 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은 일상적으로 실수, 일상적으로 큰 죄가 아닌, 또 일상적으로 큰 과오가 아닌, 누가 보아도 상식적으로 별 문제가 아닌 이런 감정 다툼, 감정 싸움, 어떤 감정의 모순, 또 나름대로 행동의 실수,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진심으로 사과할 때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풀어야 된다. 그래야 사과한 사람도 탁한 기운을 받지 않고 사과 받은 사람도 탁한 기운이 없어진다. 서로가 하고 받아줘야만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대 사건이 아닌데 그걸 틀어지고 용서를 못하고 풀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망치는 것이다. 사과 안 받은 사람이 더 어려워진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한테 큰 피해를 준 아픔이라든가 이렇게 가족에게 치명적 불행을 준 사람이라든가 또한 그 부부지간에 치명적 아픔을 주었을 때 이건 한마디 사과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네가 안 받아주면 네 잘못이야 라고 치부할 게 아니고 내가 진심으로 잘못한 거 깊이만큼 잘못한 실수만큼 그 잘못한 아픔만큼 내가 뼈저리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뼈저리게 참여하고 반성하고 진심으로 정말 돈수백배하는 마음으로 사과를 했는데 상대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용서를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남편이 바람을 피고 와서 무릎 꿇고 100일이고 3년이고 노력을 해. 잘하려고 반성하고. 그런데도 끝까지 부인이 움켜쥐고 용서도 안 하고 계속 같은 이야기를 100번, 1000번을 하면서 압박을 했다. 그럼 이 탁한 기운은 부인한테 가는 거예요. 남편한테 가는 게 아니고. 물론 남편도 고통을 받겠죠. 그러나 탁한 에너지 업은 그 부인이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큰 잘못이나 큰 실수라면 한 번으로 끝내려 하지 말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진심으로 사과해서 그 잘못이 녹아 없어질 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그때는 또 받는 사람이 받아줘야 된다. 끝까지 너는 죽을 죄를 졌으니까 내가 용서 못해 한다는 건 자기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 부모를 죽인 원수를 만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모를 죽인 원수를 만나니까 보세요. 그 사람을 또 죽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눈물겹도록 참회하고 네가 나를 죽여도 좋으니 용서해달라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부모를 죽인 원수라도 자기 목숨으로 사과를 할 때 이걸 받아주면 이 과보가 여기서 끝납니다. 이 원수 과보가 끝난다. 근데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사과를 하는데 나를 죽여도 좋다. 목숨을 걸고 사과를 하는데 그 사과를 안 받아주고 정말 목을 탁 쳐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 목을 쳤을 때 부모를 죽인 원수의 또 자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이 자손은 또 이 사람은 원수를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자기 부모가 죄를 졌어도 원수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부모가 살인죄를 지었어도 그 자손은
자기 부모를,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또 원수로 생각한다. 그럼 원수가 원수를 낳고 원수가 또 원수를 낳아요. 그래서 그 과부 고리는 계속 연결이 되면서 끝나지 않는다. 저승 가서도 끝나지 않아요. 현세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현세에서만 안 끝나는 게 아니고 저승 가서도 이 과부가 끝까지 따라다닌다. 그래서 정말 부모를 해친 원수인데 목숨을 걸고 내 목숨을 끊어도 좋다, 이렇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할 때 여기서 내가 큰 마음으로 용서를 하면 이 과보는 여기서 끝난다. 제가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혼을 담아서 진정 가슴으로 사과를 하면 풀지 못할 일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작은 실수든 큰 실수든 잘못을 했을 때는 진심을 담아서 사과하는 노력을 하는 게 좋고, 또 내가 사과를 받았을 때는 그걸 긍정으로 풀어가는 마음이 현명하고 좋은 것입니다. 나에게도 좋고 상대한테도 좋다. 그런 마음을 썼을 때 내가 도약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득되는 인생을 살지, 그 옹졸한 감정으로 계속 가슴에 안고 있게 되면 내 기운이 탁해질 뿐만 아니라 그 탁한 기운은 자손한테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못하고 탁한 기운을 끌어안으면 나한테도 득되지 않지만 자손한테도 득되지 않다. 왜 그러냐면 내 탁한 기운이 물고 있기 때문에 탁한 기운이 자꾸 가족한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탁한 기운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탁한 에너지가 자꾸 가족한테 그 기운을 전해주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탁한 기운은 가슴에 끌어안지 말고 바로바로 용서해서 푸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탁한 기운이 풀리면서 바로바로 칼로 물베기처럼 없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건, 제가 예전에 용서에 대해서 강의했듯이 이 세상을 살면서 분명히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해서 사과하기도 하고 사과받을 일도 있지만 그 사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또 용서를 빌 수밖에 없는 환경, 이런 환경이 주어졌다는 건 반드시 7대3의 법칙으로 내 잘못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과하는 사람이 70% 잘못이 있고 사과받는 사람도 30% 잘못이 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환경을 만든 잘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연을 끌고 온 잘못이 있다. 제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회원들을 대할 때 참 마음이 아픈 회원들이 올 때가 있잖아요. 아주 기분 좋고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 회원들도 있고 아주 마음이 무거운 회원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슴이 아프고 나도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 내가 그 가슴 아픈 걸 공유하고 풀어주지만, 보세요. 이 사람 70% 탁한 기운이 있고, 보세요. 30%는 내가 그 탁한 기운을 함께 짊어지고 풀어나가는 겁니다. 즉 70% 상대 탁한 기운이 있는데 나 또한 그 함께 공유를 하게 되면 이 30% 책임감을 가지고 풀어내는 거란 뜻이에요. 그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탁한 기운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탁한 기운이 와서 나도 함께 가슴 아프게 풀어낼 때는 나한테도 책임이 30%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인연을 맞이할 때는. 그리고
상대가 100%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사과를 받을 일이 생기고 내 마음이 아플 때는 그 환경에 인연을 맺은 내 잘못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과를 받을 때 다 나는 잘못이 없어. 다 네 잘못이야. 나는 네 잘못 때문에 내가 사과를 받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사과를 하는 쪽이 70% 잘못이 있고 나 또한 너와 인연을 맺은 잘못이 있다. 또 이런 환경으로 엮어진 잘못도 있다. 사과 받을 일을 만든 잘못도 있다.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내 반성을 반드시 해야 된다. 받는 사람도 그리고 사과를 하는 사람도 이건 반드시 70% 내 잘못 때문에 사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서로의 탁한 기운들이 일시에 소멸이 되며 맑은 기운으로 전환이 된다. 제가 이제 좀 전에 왜 제 예도 잠깐 들려드렸냐면 저는 여러 사람들 상담을 할 때 우리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도 많은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상담을 할 때 그 탁한 기운을 가졌거나 애절한 사연이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막 사연이 막 겹겹이 힘든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을 딱 앉혀놓고 상담을 할 때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몸에 변화가 옵니다. 말이 때로는 안 나오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리고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시간을 보낼 때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상담을 중지하고 밖에 나가서 세수를 하고 올 때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도 안 되면 밖에 나가가지고 바람을 한 바퀴 쐬고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분을 앉혀놓고 10분, 20분을 보내면서 기운을 다스린 다음에 상담에 임할 때도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탁한 인연이 나한테 올 때는 나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왔지만 내가 그 30%는 내가 반드시 이 탁한 걸 공유하면서 풀어줘야 될 사명과 내 책임과 내 잘못이 있다라고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 그 사람한테 인간적인 잘못은 없지만 하느님이 너는 반드시 이걸 책임감을 가지고 풀어줘야 되는 사명이 있다. 탁한 기운을 공유하면서 풀어줘야 될 너의 책임이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힘든 손님, 또 때로는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는 분도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말씀을 못 알아듣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잘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근데 못 알아듣더라도 이 책임이 나한테 30%가 있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반성하면서 끌어안으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예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인연 속에서 누군가 내 가슴을 아프게 했거나 나를 힘들게 했거나 사과할 일을 만들었거나 사과 받을 인연을 만들었거나 했을 때 자꾸 상대만 원망하고 탓하지 말고 나한테도 분명히 모순이 있고 잘못이 있구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상생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노력을 하라는 뜻입니다. 상생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노력하면 그 과보는 다 사라지게 되고 탁한 기운도 다 사라지게 되고 모든 어변도 사라지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맑은 기운으로 전환되어서 내 인생이 좋아진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치를 알고 모든 사과를 바르게 할 줄도 알고 바르게 받아들일 줄도 알으라는 뜻입니다.